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역대급 폭염 올 때 원전 SMR 이 주식 80배는 더 성장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늘 말하지만 이 시황적인 부분, 이런 종목들 소개시켜 드릴 때 단타가 아니다. 단기 스윙이 아니다. 매번 자꾸 언제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단타라든지 단기 스윙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해당 방송이 아니라 뭘 보셔야 되느냐? 이 월천 프로젝트라는 방송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스윙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샤페론이라는 종목 5월 28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샤페론이 어떻게 되고 있다. 샤페론 다이렉트로 50% 정도 상승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최근에 또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고 있죠. 자,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4월 28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주가는 몇 배? 9배가 올라가고 있다. 9배가. 그래서 시황적인 부분은 단타가 아니라 월천 프로젝트 방송을 이용하셔야 되고, 단타 같은 경우는요. 시황 방송 같은 경우는 뭐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VT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2년 전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VT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VT가 9배 정도는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왜 갑자기 폭염 이야기를 하느냐. 자,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더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당장 어제 나왔던 뉴스가 뭐예요? 6월 8일 어제 저녁이죠? 자, 찬물 샤워에도 화상을 입기 시작한답니다. 누가? 인도야. 인도가 살인적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찬물에 어떻게 화상을 입냐라고 봤더니, 찬물을 틀어도 너무 덥다 보니까 뭐다?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냥 다이렉트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인도가 살인적 폭염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폭염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인도만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지금 이 폭염이 어디까지 간다? 언제까지 간다? 올 여름 내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폭염이 올 것이고요. 3년 만에 폭염 일수는 2배가 될 것이고요. 살인 폭염에 대한 이제 대처법을 하면서 이제 벌써부터 폭염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 폭염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테마는 이런 어떠한 이슈가 나온다, 상황이 발생한다. 그때마다 뭐 하기 시작해요?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폭염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분들이 폭염이 이제 다가오니까 우리가 무더위에 강한 에어컨주라든지 아니면 선풍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봐야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있어서 에어컨 선풍기를 산다는 게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저는 이 에어컨주를 사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폭염과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반사익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알파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폭염 대란에 늘 움직였던 게 뭐냐고 하면요. 전력 대란이에요. 과거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대란이죠. 에너지 대란이 오면서 전력 대란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 폭염에 대한 이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폭염과 함께 늘 따라오는 건 뭐다? 이 폭염에 대한 에너지 부족으로 뭐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블랙아웃.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실 이 블랙아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 블랙아웃이라는 게 일어나는 이유는 에너지 대란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폭염,
사실 지금 이 기후가 이렇게 변하면서 매년 역대급 폭염이에요. 매년 역대급 폭염이고 매년 이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서도 늘 꾸준하게 기대를 받아 꾸준하게 이제 자꾸 리스크를 가져갔던 게 뭐다? 블랙아웃에 대한 리스크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블랙아웃에 대한 에너지 대란이 떠오르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 블랙아웃과 함께 움직였던 건 뭐가 움직여준다? 바로 폭염보다 더 블랙아웃이 두렵다. 근데 이 블랙아웃이 들어오는데 탈원전을 고집하나라고 하면서 과거 원전 관련된, 왜냐하면 과거 이제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탈원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대란으로서 지금 이 폭염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에어컨을 엄청나게 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란이 온다고 하는데 이 블랙아웃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과거부터 이 탈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 리스크가 계속해서 따라왔던 거고, 지금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전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도 탈원전이라고 했지만 블랙아웃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원전을 재가동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폭염의 전력 대란 우려의 과거부터 뭐 한다? 원전 에너지주 방긋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폭염이 엄청나게 역대급 폭염이 따라오면 따라올수록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더 부각이 돼요? 원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 원전이 필수적이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를 하면 된다는데 이 재생에너지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지속적으로 아웃 이런 리스크가 따라왔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상의 지금 시장에 폭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에너지보다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나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폭염 때문에 올라간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맞다 틀리다 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원전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이슈된 게 뭐예요? 지금 이 AI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문제가 제기된 게 뭡니까? 전력 수요가 예상치의 10배에서 20배를 웃돌 거다 하면서 이 전력 부족, 이것이 지금 과거부터 계속해서 뭐가 됐던 겁니까?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부족 현상, 이 전력을 해결하기 위한 이 모멘텀으로 지속적으로 부각됐던 게 오히려 다시 원전이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의 성장 속에서 원전이 지금 치고 가는,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체코 수주와 함께 원전이 치고 가잖아요. 치고 가는데 이 과정에서 뭐 한다? 이 과정에서 원전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AI 수요 관련해서 또 플러스 원전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3타로 또 뭐가 친다? 폭염이 또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들이 이번에 오히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요로서 이런 그 모멘텀을 더해서 모멘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멘텀. 원전이 왜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필요해. 이것 때문에 필요해. 이것 때문에 필요해 하면서 지속적인 모멘텀이 다가와 주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주들을 우리가 뭐 해봐야 된다? 더 큰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 뭐 하기로 해요? 아까 AI의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AI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 3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알잖아요. 미국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이게 크게 성장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커플링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냥 미국이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건 뭘 봐야 된다? 원전. 이 폭염과 함께 AI와 함께 이런 블랙아웃 에너지 대란 관련 반사 이익과 함께 원전, 그다음에 뭐 체코 수주 뭐 이런 것들 모멘텀이 지금 나오니까 원전을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의 반사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했을 때 예전부터 했던 게 뭐예요? SMR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력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서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이 과거와 다르게 그냥 SMR 이거 하나만 보면 돼. 이거 하나만. 특히나 SMR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할 수밖에 없다. 시장 규모가 몇 배,
8조 5천억에서 8조 5초에서 640조로서 시장 규모가 80배 이상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SMR은 여러분들이 저는 샀으면 샀지 오히려 이걸 저가 매수를 저가 매수를 했으면 했지 이거를 그냥 안 본다라는 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바로 우진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SMR 관련되는 모멘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폭염이죠. 그래서 폭염 속 정부가 여름철 전력 부족 우려에 정지 중인 원전 3기를 긴급 투입한다라고 밝히면서 과거에 이제 정권에서 그랬죠. 밝히면서 우진이 어디까지 가요? 상한가 가요.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했을 때 반사익을 받았던 종목이 우진이기 때문에 이번 폭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우진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진 같은 경우가 차세대 소일 모듈 원자로가 뭡니까? SMR이죠. SMR. 이 SMR 수혜주로서 우진이 뭐한다? 원전의 핵심인 이 계측기 독점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점이라고 하면 또 이슈 받을 때 또 크게 봤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진이라는 종목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우진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방 추세 돌파하고 지금 11,000원대 최근에 이제 이때가 그거였죠. 체코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거래 터트리고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진이라는 종목 한번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볼 필요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쨌든 차트적인 부분, 이런 가격 전략, 막 이런 게 전체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사실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런 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영상 하단, 이제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가격 전략과 주 1회 단타 정도 해드린다. 무료로. 그래서 가격 전략. 자, 이렇게 보면은 과거 JMB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9,000원 딱 주자마자 터치하고 바로 다이렉트 맙니다. 2배 날랐어요. 2배. 그래서 JMB도 이렇게 날라갔고 가격적 잡고 그다음에 과거에 주 1회 단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골든에이스 매매할게요. 바로 당일에 상한가 가버리죠.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주 1회 단타 한번 혹은 이 가격 전략 다 잡아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하면 된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